안녕하세요. 보원경매 필살기 2강. 불인이 여러분에게 경매 전문가가 될 때까지 제가 책임을 지고 쉽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유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서 생긴 채권이 변제기, 갚는다는 날이죠. 변제기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죠. 즉, 부동산 경매에서는 신축에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을 지었는데 집주인, 즉 건축주가 공사업자한테 돈을 덜 줬어요. 이런 경우에 공사업자가 그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면은 경매로 낙찰받았더라도 그 유치권 금액, 실질적인 금액이겠죠. 허위도 많기 때문에 그건 또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가처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가처분이란 금전 채권 이외의 채권에 대해서 집행보존을 하기 위해 다투는 중에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재판상의 집행보존 처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처분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도 좀 더 시간이 흐르면은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 가압류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거예요. 가압류는 채권 있는 거 가지고 부동산에 가압류하는 거죠. 그럼 가압류가 부동산에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본압류로 이전해서 바로 이전되는 거 아니고 소송해서 이겨가지고 판결문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압류 가지고 경매를 열 수가 있는 거죠. 가압류 가지고는 경매를 열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대항력이라는 얘기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은 오늘 했다. 그럼 오늘 밤 12시 딱 지나면은 내일이잖아요. 그러면 12시 땡 지나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될 경우에 부동산의 권리 중 말소 혹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오는 재반 권리들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말소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 말소 기준 권리에는 건조당권이나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경매기입등기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에 경매 개시결정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러한 권리 중에서 가장 날짜가 빠른 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순위 전세권은 또 여기 뒤에 써놓은 것처럼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임의경매, 선순위 전세권을 넣으면 임의경매죠. 임의경매를 신청한 경우이거나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건물의 전부가 아닌 일부분의 전세권을 설정했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건물의 전부라 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 그러면 1111호다. 그러면 방이 3칸인데 방 한 칸에만 했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요즘에 보면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아파트와 마찬가지여서 해당 호수 전체에 설정을 했으면은 선순위로 했다면 선순위 전세권으로서 요 요건을 갖추면은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경매 신청도 안 하고 배당 요구도 안 했다면은 별도로 인수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주택이라는 거 있죠. 건물이 한 개의 등기로 되는 거, 이거는 1, 2, 3층이 있다면은 한쪽 부분만 해놓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체를 다 해야지만 되고,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말소 기준들 권리도 되고 말소도 되지만은 선순위 전세권이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뭐 경매도 안 넣고 배당 요구도 안 했다면은 별도로 인수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두 번씩 말씀드리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 사례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경매 사건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경매 정보지를 우선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등기, 집합 건물의 등기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보통 날짜 순서로 적혀 있거든요. 요거는 2016년 8월 22일, 요거는 2017년 7월 6일, 요거는 2019년 8월 21일이에요. 그럼 가장 빠른 게 이거잖아요. 2016년 8월 22일 건조당 건이거든요.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입세대 열람은 예외로 하고 이것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요거 전입세대는 뒤에도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바로 뒤에서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뒤에 거는 낙찰 받아서 등기 신청할 때 다 말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가지고 권리 분석할 때는 사실은 요 정보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전입세대 열람도 해보고 이 전입세대 열람을 보면은 요게 위에 요약된 건데 이거는 아까 건조당 건 2016년 8월 22일이었죠. 요 전입세대는 2016년 11월 28일이니까 요 날짜보다 이게 늦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죠. 낙찰 받으면 인수를 안 해도 돼요. 이게 뭐 1억이 됐든 5천이 됐든 얼마가 되더라도.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2012년 3월 28일인데 날짜가 빠르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망하고 말소되었다. 그러면 죽었으니까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은 인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원래는 그 법원 서류인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 뭐 현황 조사서까지도 봐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또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다고 되어 있고 선순위 대항력 있는 세입자도 위에 보는 바와 같이 없기 때문에 요 경매 사건은 권리 분석은 됐고 입찰 금액만 잘 조사해서 입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소액 임차인은 어떤 경우에 최우선 변제를 받게 되는지 요건을 보면은 요건 서울특별시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기준 시점이라는 날짜가 1990년 2월 19일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일 때 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2014년 1월 1일부터는 9,500만 원 이하이고 이럴 때 3,200만 원 최우선 변제. 2018년 9월 18일부터는 1억 1천만 원일 때 3,700만 원을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이 날짜의 기준은 계약서 쓰는 날짜가 아니고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건조당 건을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016년 8월 22일이잖아요. 그럼 요걸 여기에 대비해 본다면 물론 이거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서울 걸 보면 안 됩니다만 이걸 무시하고 그냥 보시자 말이죠. 2016년 8월 22일이에요. 그럼 2016년 8월 22일이면 여기에 해당이 되겠네요. 이게 3월 31일이니까. 그럼 1억 이하일 때 3,400만 원을 최우선 변제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3,400만 원은 낙찰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 배당금에서 최우선 변제를 받기 때문에 낙찰자가 예를 들어서 5억을 써서 낙찰 받았다 그러면은 낙찰자는 5억만 돈을 내면 된다 이런 얘기고 그 5억 중에서 이 3,400만 원은 세입자가 최우선 변제 받아가지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요 규정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또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차이점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100만 원이 월세다 그러면은 월세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은 1억이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이 5천이었으니까 1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우선 변제를 따지게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5천만 원에 보증금 5천만 원에 100만 원 월세를 살았다 하더라도 5천만 원 기준으로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도권에 보면은 과밀 억제권역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는 또요 우선 변제해 주는 금액이 조금 다릅니다. 요거는 물론 여기 상가 건물에서 연결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나온 내용이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제가 여러분이 알아서 이해하실 때까지 다음에 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인이 여러분이 경매 전문가가 되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